이제 제가 맡은 강의 중에서 두 번째 주제, 블라인드 채용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블라인드 채용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블라인드 채용이란 것은 상당히 혁신적인 변화거든요. 그리고 이 블라인드 채용을 제대로 알고 준비를 하면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곳에 취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혁신이 된, 그러니까 블라인드 채용 자체가 혁신의 결과물이죠. 근데 이 결과물 이전에 사람을 채용하던 방식대로 취업을 준비를 하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직장에 취업을 하는데 성공하지 못하실 겁니다. 본인이 원하는 직장에서 취업을 해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고, 워낙 또 열심히 들어주고 계시지만 어쨌든 더 잘 들어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잘 점검하시고 또 실천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목차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블라인드 채용의 이해와 프로세스, 그리고 블라인드 채용의 핵심 포인트, 마지막 블라인드 채용 준비 전략,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블라인드 채용의 이해와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은 말 그대로, 블라인드가 뭐죠? 이렇게 뭘 가리는 거죠.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뭔가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가리는 거죠? 자, 이게 블라인드 채용에서 핵심인 것 같아요. 뭘 가리느냐. 일단 블라인드 채용은 대기업들이,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들이 제일 먼저 해오기 시작을 했어요. 벌써 몇 년 전부터.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역량 기반 그 채용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역량 기반은 스펙보다는 역량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자, 이거를 좀 더 구체적이고 심화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이 블라인드 채용을,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역량 중심의 채용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과정을 블라인드 채용으로 확대 발전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기업들이 한 내용을 한번, 블라인드 채용을 만들면서 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지금 서류 전형 폐지 항목이 있습니다. 원래 서류 전형에서는 역량형 채용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스펙이라는 다양한 스펙들을 정보를 모아서 그걸 다 점수로 매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플러스 자기소개서를 추가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갔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스펙과 자기소개서를 다 합산해서 역량을 평가하던 것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그 서류 전형 때 그래도 점수를 좀 반영하던 그 스펙들을 아예 못 쓰게 폐지를 해버린 거죠. 그게 뭘까요? 자, 삼성그룹은 학점 제한, 전공 과목별 학점 확인, 대외 활동, 동아리 봉사 활동, 그 다음에 어학 성적, 해외 경험, 수상 경력, 또 뭐 있죠? 인턴 경험, 자격증, 또 뭐 있어요? 다 이런 것들이죠. 자, 여기 제가 동그라미 친 거, 이게 뭐죠? 서류 전형, 특히 스펙 중심으로 사람들을 탈락시킬 때 가장 중요했던 스펙들입니다. 게다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취준생들이 이 스펙을 얻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시간과 돈을 들이고 있습니다. 왜? 이 스펙을 취득을 하면 취업하는 데 유리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근데 어쨌든 무슨 이유에선가 대기업들은 이미 이런 스펙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지원서에 이런 걸 못 쓰게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뭐냐? 블라인드 채용은 쉽게 말씀드리면 스펙을 가리는 거예요. 아니, 모아서 가리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모으는 겁니다. 이걸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폐지시켜 왔어요. 상당히 혁신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스펙 전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이 서류 전형을 폐지한다고 해서 모든 스펙을 아예 그냥 제로화 시켰냐? 그건 아니에요. 뭐냐면 그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취득해서 그 모았던 스펙들 중에 이 직무와는 너무 관련이 없는데 그래도 점수를 매겨준 그런 것들을 폐지를 했다는 거죠. 점수를 주는 걸 폐지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뭘 한 거죠? 아주 최소한의 스펙을 무조건 제로화 시킨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주 최소한의 스펙 한두 개. 이 한두 개가 뭐죠? 바로 직무와 관련돼서 누가 봐도 이 스펙은 이 직무를 하는데 꼭 필요했기 때문에 취득했겠구나. 게다가 입사를 해서 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이 스펙이 정말 큰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것 한두 가지만 놔두고 이런 건 이제 필수 스펙이라고 하는데 또 세 번째 그 순서에서 제가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무엇이 필수 스펙인지. 자, 그리고 나서 일반적으로 누구나 그 갖고자 하고 취득해왔던 이 스펙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 요런 걸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해서 대기업들이 그 주요 기업들이 시작을 해왔고 게다가 이 기업들이 이제는 제로 스펙 아예 스펙을 아예 안 봐. 이런 것도 보지 않아. 이런 것까지 만들었습니다. 어떤 것이죠? 예를 들어서 SK의 바이킹 챌린지 이 부분은 뭐냐면 5분 동안 자기 자신을 피하라는 거예요. 이때 평가 기준은 딱 이겁니다. 끼와 열정. 이것 때문에 역량이죠. 여러분들 끼라는 게 뭐죠? 끼는 나쁜 의미가 아니죠. 연예인 기질. 그러니까 뭔가 연예인 좀 스타 기질이 있고 앞에 좀 나서서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어 하고 이런 걸 좋은 역량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가 보죠. 그죠? 또 열정이 뭐죠? 내가 좋아서 선택을 해서 그걸 위해서 헌신하는 거. 여러분들 하나씩 있으시죠? 그게 공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여행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유튜브 찍는 거일 수도 있고 자 어쨌든 이런 끼와 열정을 발휘해서 살아온 과정을 다른 스펙 전혀 보지 않고 필수 스펙도 보지 않고 그냥 5분간 피하라게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파워포인트 같은 걸 이렇게 띄워놓고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특히 뭐 대학생활 동안 이 끼와 열정을 발휘해서 뭐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서 지금은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합격, 불합격, 그러니까 서류 통과 이 결정을 통해서 하는 이 과정을 무스펙 전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블라인드 채용은 스펙을 평가를 하던 것을 하지 않게 된 그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까지 대기업들이 해오고 있는 이런 블라인드 채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만든 블라인드 채용. 어떤 거죠? 제가 그 첫 번째 시간에 역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정부가 역량을 표현한 방식을 지식, 기술, 태도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린 적 있죠. 그 표준화 과정, 이 블라인드 채용을 만들기 위해서 해왔던 노력들을 제가 쭉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일단 2002년 도입해서 지금 10년이 넘게, 지금 벌써 20년이 다 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 준비를 한 다음에 2013년에, 그러니까 발표하기 전에 10년간 준비를 했어요. 지금까지 역사는 20년이 됐는데, 어쨌든 준비를 한 다음에 2013년 능력 중심 사회를 위한 여건 조성 핵심 국정과제를 확정을 했고, 2015년 일부 공기업 시범 실시 대통령께서 국민들한테 발표를 하고, 그리고 나서 2016년 130개 공기업으로 확대 적용을 했고 2017년 340개 모든 공기업 의무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국가가 만든 블라인드 채용이에요. 다를 건 없어요. 다만 정부는 그러면 블라인드 채용할 때 그럼 뭘로 평가하느냐에 대한 표준안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사기업과 국가가 만든 건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그 취지는 똑같습니다. 일단 스펙을 과도하게 보지 말자. 이게 블라인드 채용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나서 국가는 그럼 스펙 말고 이런 걸 평가해. 그러면서 블라인드 채용의 핵심 역시 역량입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 국가가 만든 이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지금 의무적으로 무조건 도입을 하고 있는 곳이 공공기관이죠. 특히 이 공공기관은 지금 많은 취준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죠. 왜 그러냐? 요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기업들이 채용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업에서 일자리를 찾기가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확행이라든가 워라밸 있죠. 여러분들 세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두 가지 가치를 누리기에 적절한 이 공공기관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사기업만 준비하시든지 이러시면 좀 약간 좀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왜 그러냐? 정말 요즘 사기업이 사람을 너무 안 뽑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언택트 채용 순서 때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4차 혁명 시대에 여러 가지 IT 기기라든가 인공지능 이런 최첨단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한테 부여하던 제공하던 그 일자리를 지금 이 인공지능이나 이런 쪽에 맡기고 있죠. 그러면서 인건비도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맡을 수 있는 일자리도 줄어들었지만 너무 어려워서 사람을 못 뽑는 경우도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사기업이 사람을 많이 안 뽑으면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청년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계속 어떻게든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올 때마다 오히려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공공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은 이런 사실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동안 3년 동안 계속해서 정권을 누가 잡든지 상관이 없이 4차 혁명 시대에는 공공기관 일자리를 계속 늘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일자리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 취업 준비를 한다 그러면 공공기관도 많은 좀 관심을 가지고 또 내가 목표로 하는 기업에 여러 공공기관들을 좀 포함을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블라인드 채용을 이제 의무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은 이런 곳이 있습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이 있는데 시장형, 준시장형,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좀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일단 중앙공기업이 340개. 중앙공기업은 뭐냐면 중앙정부가 만든 공공기관이죠.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곳이 이 340개에 포함되는 공공기관들을 이렇게 특성에 따라 분류한 거죠. 게다가 지방공공기관 있죠. 대전시, 충청남도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공공기관이 40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공공기관이 745개가 있고 이 745개에서 1년에 약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를 뽑습니다. 그리고 이 일자리를 국가는 계속해서 늘려나가겠다. 지금 여러분들께 약속을 지금 하고 있죠. 국가는 그 약속을 지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블라인드 채용을 아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이 공공기관에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사기업에서 도입하는 것보다 공공기관에서 도입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첫 번째, 적극적인 블라인드 채용이니까. 그리고 좀 더 체계화되어 있고, 두 번째가 현실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일자리를 찾는 데 있어서 어쩌면 굉장히 큰 탈출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 전형에 대해서 좀 더 비중을 둬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가가 만든 블라인드 채용은 뭐냐면 국가가 주관하여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요구되는 지식기술 태도. 아까 우리 봤죠? 첫 번째 강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태도 등을
산업 부문별 능력 수준별로 체계하여 일, 교육, 훈련, 자격 채용을 연계하여 능력 있는 인재를 개발하고자 만든 직무 능력의 국가 표준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스펙보다는 해당 직무 능력 중심 채용을 한다. 그래서 결국 탈스펙은 블라인드 채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류 전형을 할 때 서류 전형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우리가 그랬죠. 서류 전형에서 일단 6배수, 여기 지금 100배수의 사람들이 있으면 이 중에서 6배수를 선별해서 필기 시험을 치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과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공공기관들은 이제 100배수 지원자들을 전부 다 6배수를 없애고 지원한 사람들은 전부 다 필기를 보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공공기관들이 유지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형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적부 판정이라고 합니다. 적부 판정이 뭐냐면 아주 간단한 것들만 서류 전형에서 체크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 19세에서 60세 사이냐. 여러분 다 이 나이대 다 포함되시죠? 두 번째, 남자 지원자 같은 경우는 군 문제를 해결을 했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뭐 공무원 되는데 결격 사유는 없느냐. 네 번째는 이번에 입사가 가능하냐. 혹시 2020년, 하여튼 올해 12월 며칠 1일 날 입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입사가 불가능해. 왜? 그때 학교를 나가야 되거든. 뭐 이런 상황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서류를 통과시켜서 필기를 보게 하는 이 과정, 이것들을 지금 공공기관들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공공기관 중에 서류 전형을 하는 곳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런 것처럼 아까 봤던 것처럼 요런데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즉 국민연금공단이라든가 건강보험공단, 우리 보건계열 중에 일부 학과는 건강보험공단과 관련된 직무들이 꽤 있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갖고 계실 텐데 어쨌든 이런 곳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류 전형에서 어느 정도의 좀 약간의 스펙은 보고 좀 많이 탈락을 시키는 그런 것들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전문성이 여부와는 상관이 없이 되도록 많은 사람들을 서류를 통과시켜 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국가가 서류를 통과를 해서 필기를 보고 면접을 보려는 사람들한테 평가를 하려는 것. 그것은 바로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블라인드 채용과의 핵심은 역량인데 국가는 그 역량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첫 번째는 직업 기초 능력, 두 번째는 직무 수행 능력입니다. 이걸 직업 능력이라고 하죠. 그 역량, 컴피턴시. 자, 그럼 직업 기초 능력이란 게 뭐냐?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공통 역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직무를 담당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직무를 담당하게 될 어떤 담당자로서가 아니라 일단은 여러분들이 뭐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사기업이든 어쨌든 내가 내 노동력을 제공을 해서 급여를 받아서 생활을 하고 이제 내가 가정을 꾸려서 가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어디에서 일하든지 갖춰야 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걸 직업기초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요걸 10과목으로 만들었죠. 여러분들 혹시 교과목 중에 직업기초 능력이라고 해서 교육을 받는 게 있을 거예요.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 능력.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뭐 자원관리 능력, 뭐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 기업에서 어떤 평가하는 평가 항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국가는 10과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직무 수행 능력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으로서 지식, 기술, 태도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은 거의 다 서류를 통과시켜주고
그 다음에 필기나 혹은 자기소개서, 면접을 전형을 치르는 동안 다 직업기초 능력과 직무수행 능력을 어떤 방식으로든 평가하는 이런 시스템을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겠죠. 기존에는 서류 전형에서 6배수만 통과를 시켰는데 지금은 서류 전형 배수가 없고 적격자 확인만 한 다음에 필기를 본 다음에 2배수 면접을 보고 채용을 하는 이런 과정으로 지금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써놓은 거죠. 누구나 필기 시험을 볼 수 있다. 예전에는 사실 공공기관 같은 곳에 필기를 볼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상당히 높은 스펙이라는 문턱을 넘었어야 했죠. 이거는 사기업도 마찬가지였고요.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인데 아까도 보셨듯이 사기업도 그렇고 공공기관도 그렇고 스펙이라는 문턱을 아주 낮춰버렸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자기소개서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됐어 아니면 적부 판정이나 이런 그냥 적격자 판정만 통과를 하면 여러분들은 필기시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학교 학점, 어학 성적 등에 관계없이 사실상 누구나 필기시험을 볼 수 있고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누구나 면접을 통해 자신을 어필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는 두 번째 순서에서는 그럼 이 블라인드 채용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